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오전 5시 32분입니다. 비트코인은 반등을 좀 하는 듯이 하다가 빠지고 지금 완전 움직임이 아주 그냥 현란합니다. 큰 흐름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작은 흐름에서 우리가 작은 걸 노리고 들어갔었다가 좀 골치를 아프게 그렇게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시드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지켜주셔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매수할 수 있는, 우리가 크게 매수할 수 있는 흐름은 두 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은 아주 짧은 타점에서 그냥 먹고 째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든 여러분 시장일 겁니다. 이런 시장이 지나가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시장이 올 거니까 너무 신변치 마시고,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 망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너무 고가에 물러시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적정히 잘 대응을 했고, 우리가 뭐 지금 약간의 손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또 좋은 신호에 따른 이때 노려보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한샘도 지금 엇박자가 좀 났었거든요.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많이. 여러분들 왜냐면 저희 공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걸 배우려고 오셔가지고 제가 또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안겨드리려고 막 좀 무리를 하다 보니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래를 먼저 보고 위를 나중에 보는 이런 상황, 어떤 위를 먼저 보고 아래를 나중에 어느가 먼저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몇 번의 엇박자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손절 세 번에 크게 한 5%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제 정도면 5%면 저한테 되게 큰 손절률이거든요.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무리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그리고 시장이 좀 재미없고 좀 심심하시더라도 그냥 제가 말씀드린 큰 흐름, 제가 한쌤은 큰 흐름을 거의 안 틀리니까요. 큰 흐름을 그냥 기다리시고, 그리고 좀 편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요. 내년 하반기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리고 좀 야무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 모아가시면 되겠고요. 뭐 딱히 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작은 흐름에서는 딱히 언급드릴 만한 게 잘 없습니다. 위험해요. 지금은 되게.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 보겠습니다. 와이언 파이낸스 개발자 은퇴 소식에 관련 코인 급락이라고 하네요. 뭐 누구니까요 이게? 뭐 은퇴 소식의 코인 급락 어떤 잘 모르겠고요. 바이낸스 유니스위프에 250만 달러 기부,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업계 바이낸스에서 유니스위프에 좀 기부를 했다고 하네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죠? 쉐이크 버거, 쉑쉑 버거라고 유명하던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저희 대구에도 하나 있는데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요. 비트코인 페이백 행사 진행. 분명히 코인 이제는, 예전에 우리는 코인이 정말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되게 힘들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치 인정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비트코인이 제가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요? 4천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가치 인정받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 코인들은 상장 폐지가 될 것이고, 다음 살아남은 코인들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이양 시장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 이야기들은요. 어, 이제는 엄청난 우리 과거 같은 엄청난 급등 시장은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지난 작년에 너무너무 많은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 시장은 크게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천천히 자리를 잡고 우리가 이제 그게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가치 있는 종목들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상승을 하고, 이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상태에서 우리가 2030년 정도까지 해서 비트코인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3억까지로 바라보고 있다. 3억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냥 2억 몇 천만, 그러니까 2만 아니다 20몇만 달러였나? 뭐 대충 그랬어요. 대충 3억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옛날에 5만 달러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충 3억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최대 목표치입니다. 갈 거다 이게 아니라 그죠? 얼마 전에 우리 뭐 작년인가요? 그 연초인가요? 막 어떤 사람들 유튜브를 보면서 1억 간다, 1억 간다면서 막 그거 가가지고 가나요, 가나요? 저도 물렸습니다. 여러분 힘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방도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즘은 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도 좀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뭐 존버방이나 가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게 또 마음으로서는 편안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가 뭐 저희 단톡방이나 저희 영상을 보시다가 뭐 영상 안 보셔도 좋습니다. 뭐 단톡방 안 계셔도 좋고요. 그냥 어떤 시기가 왔을 때 가격대 알람 몇 개 설정해 두시고 그런 때는 저희 방문해서 한번 체크하셔서 의견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시장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좀 길어졌네요. 비자 마스터 영업 중단에 유니온페이 눈돌 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기부금으로 모았다. 군수물자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비트코인 페이백 나오고 있고요. 자, 현대원 서강대가 없어. 메타버스는 트렌드가 아닌 패러다임, 거대한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저희 밑에 세대 어린 친구. 저는 오늘 20살짜리랑 놀았는데 놀았다기보다는 좀 얘기를 좀 나눴죠. 그 사람들의 세계랑 저희가 살던 세계랑 그리고 40대, 50대 분들 살던 세계랑 60, 70대 그리고 80대 사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메타버스는요. 우리가 봤을 때 아바타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가상현실, 그러니까 가상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여러분들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출근도 굳이 회사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는 이런 상황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가 사용되면서 우리가 암호화폐 그리고 그 암호 블록체인은 기술은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장할 거예요. 무조건 성장할 거예요. 아마 많이 성장할 겁니다. 급속도로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자체가 제가 메타버스를 뭐 메타버스 뭐 동일 부동산 뭐 이런 거 말고요. 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페이스북 좀 힘들게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뭐 카카오라던가 큰 기업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인식을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 메타버스 뭐 주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상현실 특히나 뭐 혹시나 뭐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뭐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는 그런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상현실에서 같이 그냥 막 게임을 하고 이러면서 전투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리고 그리고 레디 포 플레이 원인가? 그러고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얘가 분명히 할 겁니다. NFT와 메타버스는 발전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용한 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차 심할 거예요. 네. 저는 가상세계 좀 익숙하거든요. 거품이 맡기고 사기가 많이 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전쟁 그리고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슈는 이제 전쟁이 되게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제 ABC 반등파를 좀 고려를 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저는 상황을 좀 한 번 더 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매수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전쟁할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시작을 조금 조심하게 시작을 하죠.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4,200만 원. 그리고 여기서는 매수에 대한 드렸죠. 체결 안 되고 여기서 매수를 잡았고요. 그래서 잘라줘라. 그리고 여기서 잡았고요. 여기서 잘라줘라. 그리고 여기서 매수 손절 나갔었습니다. 손절 나간 것도 다 체크해야죠. 손절 하셔야 달라 말씀드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이 가격대 88.2%에서 반등 강하게 쳐줬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 못 잡으신 분들도 여기서는 도전해 보셔도 좋다. 하지만 올려 있으신 분들은 도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2차 목표가 도달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정이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제가 지금 합질하고 있는 구간 요 구간이거든요. 요거에서 합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거는 괜찮았어. 첫 번째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주였고 뭐 충분히 우리가 반등 이후에 우리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구간이라서 여기가 뭐 크게 뭐 타격은 없었는데 요 구간 잘 했었고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거든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좀 우울해진다고 해야 되나?
제 돈 날리는 건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날려도 또 때가 돼서 또 도전하면 되고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벌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를 믿고 의지해 주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견딜 수 없는 거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것에 대한 이야기 네가 이거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시간으로 좀 소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싫어하시고 귀찮아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바쁠 때는 좀 귀찮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뭐 공부방 안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말 듣고 뭔가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빨리 좀 최대한 빨리 제가 보는 게 늦게 볼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얘기해 주셔야 그나마 되게 해결 방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풀매수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구간 반등은 조금 약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죠. 요 반등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반등을 여기구나. 요 반등을 보고 여기서 눌림목이 매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많이 가봤자 4,900만 원 정도 간 요거 노리고 요거 노리를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웬걸 4,850 정도에서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한 저점 이탈되고 나서 제가 짜증나서 이렇게 좀 힘 빠지고 있었더니 딱 4,900까지 치고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4,890 뭐 얼마 되거든요. 그죠? 4,900에 도달했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먹으러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요거라도 먹여 드리려고 요거에 예뻐 보여서 여기 신호가 근데 요새 한 번도 이탈되고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ABC나 콤보 구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잡아내기 되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이번 사건 계획 차라리 더 빠졌으니까 그냥 아싸 쉬자. 이거 좀 기분 나쁘시더라도 서운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다. 쉬고 나중에 완전히 돌린 흐름이 나오고 나면 그때 뭐 진입을 하든지 하죠. 스토캐스트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저점 다이버전스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쌍봉이 이게 다이버전스 아닙니까? 수가 있겠지만 다이버전스 아닙니다. 이제 좀 겁나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흔들리는 그림이고 그러면 이제 엘리엇 파동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주문급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역시나 이 하락과 이 하락을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하락과 여기서 이제 흐름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벽가 끝이 나면 보통 3파로 빠져야 돼요. 3파에 대한 반등, B파를 우리가 노리고 있었던 부분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B파가 이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남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아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기처럼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죄송하지만 송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좀 강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잡으셔도 좋고 여기서 잡으셔도 좋은데요. 일단 그거는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3,800만 원 라인에 일단은 포인트가 하나 3,800만 원 라인 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00 정도의 포인트 강력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800에서 3,000 사이를 조금 눈여겨보고 계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때 들어가면서 저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근데 길게 갖고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오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럼 저는 여기서 최대한 오래 머물러 주고 위를 한번 살짝 보고 떨어지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전쟁 이슈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ABC 접속파니까 ABC 접속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열두해 두고 계산하시고 계시고요. 여기서 뭐 어떤 시그널이라던가 뭐 어쨌든 이런 요 가격대 뭐 비트코인은 4천만 원 아래의 가격대는 분할 매수로서 계속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가격대는. 그리고 만약 2천만 원대가 돌아오게 된다면은 한번 뭐 그냥 쫄지 말고 한번 잡아보세요. 2천만 원대는 제가 쫄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괜찮으니까. 가질 건 뭐 우리 300만 원도 봤는데 뭐. 그죠? 뭐 웨이브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잡아내기가 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 수준으로서는. 리플 뭐 아까 전에 뭐 어제 제가 긴가민가 했지만 일단은 뭐 그냥 그런데 지금 반등을 하고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잡고 빠져나오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카이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뭔가가 변화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 변화가 되게 좀 기분 나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이다는 건 아닌데 짜증이 나요. 엑시 인피니티 15,000, 3만 5만 5천 이트 이상 도달하려고 하네요. 그렇죠? 되게 지금 기분 나쁜 상태라서 뭔가 함부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거를 잡아낼 실력이 안 돼요. 이렇게 튀는 걸 잡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걸 어떻게 밤새 보다가 한눈 살짝 팔면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공개 방송에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식을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었죠. 그렇죠? 주식도 이제 뭐 일단은 그 전쟁 이후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띠고 있는 상태고 역시나 귀금속 잘 모르겠으면 귀금속 사라. 귀금속에 금, 은 이런 것들 다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일이 오일도 일단은 뭐 일단은 정체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쟁도 러시아랑 전쟁도 어느 정도는 잠시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휴전 뉴스 혹시 나왔나요? 지금 휴전 뉴스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와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말씀 드리고 막 이것저것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좀 시기적인 게 만큼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갈 겁니다 한다고 제가 가주면 제가 얼마든지 갈 겁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제멋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죄송하니까 그죠? 에이다는 이제 BTC 시장에서 슬슬 이제 눈여겨볼 만한 가격대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네요.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에이다가 이제 요렇게 되는 모습, 그죠? 요렇게 빠지든지 뭐 가든지 이 정도 관점에서 에이다가 이렇게 열려가 있는 부분이다. 그죠? 에이다 여기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소급이 들어오고 반등을 하는데 각도는 약해지고 그래가 점점 둔다. 그리고 하락 다이버넌스 이런 것도 사면 안 됩니다. 카르나노 마찬가지. BTC 차트 좀 볼라 그래요. 뱃 몰라요. 이상해요. 네, BTC 키트 캐시 네, 구려요. 네, BT 캐시 엄청 구려요. 얘는 이제 뭐 죽은 것 같아요. 상장 폐지 같아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얼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 분석이 탄탄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BTKC 같은 경우가 가격적 메리트는 분명히 있거든요. 가격적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 뭐 얘가 정말 가치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공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뭐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뭐 또 해보셔도 괜찮을 것이고 비트코인 골드 그래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래 완전히 죽었죠, 그죠? 침체요, 침체. 그럼 이제 매집으로 바뀌려면 여기서 가격대는 비슷한데, 그죠? 알고 계시죠? 가격대는 비슷한데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지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구 메이저 종목들 이제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RTT 차트부터 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본다고 해서 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격대 다지면서 거래가 지금 이 정도씩 들어오는 모습들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볼 만한 게 있을 것이고. BTT가 뭔가요? 어이구. BTT가 뭐였지? 뭐였는지 모르겠네. 차이나 AOC. 아이고, 차이나 AOC 주가 빠지네요. 오케이. 넣었지? 별거 없고요. 네. 알프. 음, 이오스. 엘프네요. 네, 엘프. 이오스 비트코인. 이 거래량이 참 나중에 받아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래요. 좀 정말 그렇습니다. 태초 가격이죠, 거의. 네, 그죠? 과연 이오스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오스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오스에 완전히 이제 손해를 봐가지고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
그게 못 먹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병찰병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마비도 안 좋습니다. 골드. 금까지 치솟고 있어요. 네, 금, 은. 그죠. 좋습니다. 네. 내려와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쟁이 나니까 지금 금으로 모이잖아요. 금도 여기서 사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또 이렇게 쿵 해서 뭐 이렇게 가지면 참 좋겠는데. 글쎄요. 네, 두고 봐야겠죠. 다 바닥을 다지고 있죠. 룸네트워크 리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리스크 아까 튀는 것 같더니만 역시나 뭐 전점이 그냥 툭 튀는 정도 수준이네요. 네. 나스닥 12,000원 포인트, 12,5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500포인트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디오 전망적으로 봤었을 때 비트가 한 번 정도 더 밀린다면 우리가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반등은 역시나 타점적인 그 스캘핑적인 반등이니까 너무 길게 끌고 가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올해 2024년 시장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도 그 각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때를 기다려셔가지고 진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아주 조금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같이 함께 해드릴게요. 같이 함께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지 않는 이상 끝까지 방송할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뭐 올해 이제 오프 강좌도 해가지고 다도 각과 비슷하게 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도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같이 올려서 우리가 투자 어떤 게 좋은지도 같이 연구해보고 차트 어떤 거 보면서 같이 공부도 해보고 그죠?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그분들 풀매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떻게 도와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그시드가 이제 물려있고 좀 그래도 자본금 좀 여유 있는 상태이신 분들은 그냥 최소한 추가 투입은 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려요. 추가 투입만큼은 최소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사라고 말씀하시는 구간에 아무도 하더라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탈출하기 위한 거거든요. 탈출이거나 단타 아니면 따로 뭐 조금 더 여유가 된다 조금 더 꺼내보는 정도 수준인 것이지 하지 마시고요. 그 추가 투입은요. 두 가지 시나리오.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이 정도 넘어갔을 때, 24년입니다. 23년 죄송합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가 왔었을 때, 그때 저희 방송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4월 정도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 저점 이탈되면 그때 잡으세요. 그때는 투입하셔도 좋습니다. 시드에 한 70%까지 투입하셔도 좋습니다.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딱 빠져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까실 때는 이렇게 까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 그렇게 대응해 나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거기서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조금만 더 하면 본전에 조금만 더 있다 팔아야지 이러다가 물리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 그냥 손해가 줄어들었으면 빨리 대응하고 빠져나가 버리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가슴 두 방 때리고 가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 내일이죠 드디어 네, 대통령 선거 싫으시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득될 만한 사람 뭐 도덕성도 좋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찍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내가 국가가 잘 되길 원하면 국가한테 이득이 될 만한 사람 찾으면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죽겠어. 내가 지금 또 콧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국가 재정이 뭔 말이야. 일단 보조금부터 내줘야지. 그럼 보조금 많이 찍어주시면 찍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생각이 다 다른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너 생각은 어떻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맞고 넌 틀리다라고 하면 그것은 싸움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요즘 방송을 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맞고 넌 틀렸다라고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책도 많이 받았고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맞고 저희 생각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저도 좀 성숙한 건가?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